n일 거다요. 자, 그러면 홀수 합에서는요. 초항은 몇입니까? 1이에요. 마랑은 몇이에요? 2n-1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 계산했더니 n의 제곱이 되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짝수 합도요. 이 부분에 항수가 몇 개입니까? n이죠. 그리고 초항은 2, 마항은 2n이라고 나와서 n의 n+1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항수를 구하고 싶으면 짝수의 일반항은 2n이구나. 그러므로 n은 60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보도록 하자. 19페이지. 자, 등차 수열끼리는 더해도 등차 수열, 빼도 등차 수열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등차 수열끼리는 더해도 등차 수열, 빼도 등차 수열.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론적 배경 설명드릴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 n에 관한 1차식이며 공차 D가 바로 n의 개수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어떤 식을 가지고 있는데 A에는 D1n 플러스 K1이래요. 와, 뭐 n에 관한 1차식이네. 그러므로 얘는 등차 수열일 거고 공차는 D1이 되겠구나요. 자, 여기 똑같은 구조를 가진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있는 상태예요. 그럼 An, Bn은 전부 다 등차 수열이지. 자, 이 두 개의 등차 수열을 더해서 선생님이 AN 플러스 BN이라는 새로운 등차 수열을 만들어 봤더니 얘는 구조가 D1 플러스 D2M 플러스 K1 플러스 K2라는 이런 구조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생긴 이 AN 플러스 BN이라는 수열은 가만히 봤더니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요.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얘기는 이 AN 플러스 BN은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AN 플러스 BN이라는 새로운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세요 하면 우리는 앞으로 그냥 공차끼리 더해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등차 수열 두 개를 뺐어요. AN-BN을 만들었는데 얘는 D1-D2의 n 플러스 K1-K2라는 n에 관한 1차식이 되고 있습니다. 즉 AN-BN이라는 이 수열은 역시 등차 수열이 되고 있고 AN-BN의 공차는 원래 수열이었던 두 수열의 공차의 차인 D1 빼기 D2가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거 한마디야. 이 한마디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목이나 한번 읽고 가자. 시작! 등차 수열끼리는 더해도 등차 수열, 빼도 등차 수열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대수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뭘 할 거냐? 이 대수학적인 접근을 기하적인 접근으로 다시 바꿔버릴 거야. 아까 가우스는 기하를 대수로 바꿨지?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대수를 기하적인 측면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선생님이 AN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FN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FN은 마치 함수 구조로 생겼는데 얘가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봐봐. 예를 들면 fx는 ax 플러스 b 이런 구조가 되는 거네.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무슨 그림 나와? 항상 직선이 나와. 맞습니까? 직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 두 개를 기하적인 상태로 해석을 하자면 A에는 이런 직선 위에 있는 1, 2, 3, 4라는 바로 요 함수값이 수열 AN이 될 거야. 등차 수열이라면.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도 직선이 나와 있어. 그리고 요 함수값을 우리는 B1, B2, B3, B4라고 부른대. 그럼 우리는 얘는 직선 위에 있는 함수값이니까 자연수에 해당되는 함수값이니까 BN도 무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요. 즉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빼면 이거 뭐야?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을 빼면 남은 요 길이도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요. 그래서 만약에 야 C1, C2, C3, C4 이렇게 직선과 직선 사이에 등분된
등분된 선을 이어서 만들어진 요 길이는 뭐가 될까라고 얘기하면 등차 수열이 될 거야. 길이가 등차 수열로 커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선생님이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 얘를 약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런 그림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돼. 대수학적으로 이 얘기는 이렇게 다시 좌표 평면 없는 상태의 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다? 사다리꼴이 있어요.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이 있을 때 얘를 똑같이 등분해서 평행한 선을 이렇게 쭉 연결을 했을 때 바로 이 길이도 무슨 수열의 크기로 변한다? 등차 수열이라는 규칙성을 가지고 이 길이가 변할 거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지.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온다? 이런 그림을 주고 야,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더해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등차 수열의 합을 모두 다 더해봐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자, 페이지 넘겨서 20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답 나오고 정확하게 15초 후에 선생님이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답 내신 분은 불러주세요. 뭐 나왔어요, 이나? 뭐 나왔어요? 네? 225? 아니에요. 오답이 나오네? 같이 갈게요. 선생님이 정답을 몇? 500 아니에요. 선생님이 정답을 내지 않을까 했던 두 학생이 정답을 못 내서 그냥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길이는 15다. 그리고 C라는 점을 잡아서 C를 30등분, 12를 30등분하는 점을 잡아서 각각 P1에서 P의 29까지, Q1에서 Q의 29까지 만들어서 선분 P1, Q1 더하기 선분 P2, Q2, 선분 P3, Q3 얘를 쫙 더해서 29까지 더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세 가지 풀이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가우스스럽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념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A하고 B의 길이는 15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A와 B의 길이는 15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C가 이렇게 있대. 그래서 여기 C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이 C를 30등분 하니까 30등분 하려면 점은 29개를 찍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분을 하는데 중간에 다 그림 힘드니까 땡땡땡으로 날려버리고 등분했으니까 똑같은 길이 이렇게 하나 잡아서 얘를 P1, P2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얘는 P의 29야. 이렇게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30등분해서 여기를 Q1이라고 하고 요만큼을 Q2라고 하고 얘 계속 진행이 돼서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을 Q에 29라고 할 거예요. 자, 출제자가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야, 요 빨간색 길이 더하기 빨간색 길이 더하기 빨간색 길이 더하기 땡땡땡 빨간색 길이 요 모든 길이의 합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구하려는데 선생님이 답이 되게 일찍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 왜냐면 너희들이요 가우스가 맨 처음에 이 이론을 만들어냈던 그 스토리를 너무 그냥 재미로만 흘려들어서 그래. 뭐라고 했어? 구하기 힘들면 뒤집어서 붙여라. 기억나세요? 이런 거 구하기 힘들면 뒤집어서 붙여라. 이게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 베이스였어 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요 뒤집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도형을 뒤집어서요 이런 식으로 붙여버렸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버려? 평행사변형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서 나는 붙여놓은 요 녀석, 등분된 녀석을 다시 쭉쭉쭉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딱 그어봤더니 와우! 이 선 하나의 길이는 몇이 되겠다? 15가 되겠다야. 맞습니까?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러므로 와, 이 15라는 길이가 몇 개가 있는 거야? 15라는 길이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빨간 선 29개가 있지. 근데 이 전체 길이가 아니지. 내가 구하려는 길이는 이 길이의 얼마? 절반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2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2분의 435. 이게 가우스가 얘를 생각하는 방식이야. 되게 쉽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솔루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N은요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라는 초항과 마랑을 알 때 사용하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 문제에 답을 낸다는 것은 n, a, l 모두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n은 내가 이미 알고 있지. 몇 개 항을 더하는 거야? 29개. n은 29임을 알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초항을 구해야 되는데 초항이라는 것의 상황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P1, Q1을 구하는 거야. 맞습니까? 이거 많이 보던 삼각형 같지 않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와우 삼각형에서 이렇게 평행선이 그어지면 작은 거 대 큰 거는 작은 거 대 큰 거는 작은 거 대 큰 거다. 뭐 요런 비례식도 성립하고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라는 요런 비례식도 성립하고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라는 요런 비례식도 성립해. 이런 거 배웠지?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길이니까 1, 2, 3 중에 누구를 이용해야 돼? 1번 개념을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얘는 30등분 됐으니까 한 칸! 여기 전체가 30칸이 될 거야. 그런데 요 길이는 15래. 그리고 요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상식적으로 와, 얘가 30일 때 얘가 15야. 그러면 얘가 1일 때 얘는 몇이 되겠어요? 2분의 1이 되겠지. 맞아? 예, 비례에 의해서. 그러므로 A는 2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랑 L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랑 L은 얘를 구하는 거지요. P의 29, Q의 29를 구하는 겁니다. 즉 얘가 29, 전체가 30일 때 얘가 15일 때 P의 29, Q의 29를 구해라. 자, 얘는 그냥 비례식으로 구할게요. 30대 29는 15대 3분 P의 29, Q의 29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숫자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라고 해서 비례식 풀고 양변을 15로 나눠주면 결국 P의 29, Q의 29는 몇이 되겠다? 2분의 29가 될 거예요. 맞나요? 됐죠? 그래서 이제 뭐 게임 끝났다. 그렇구나. 2분의 29에다가 2분의 1에다가 마랑 2분의 29를 더하면 되겠구나. 역시 2분의 29 곱하기 15가 돼서 계산하면 435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솔루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솔루션의 공식 불러볼까? 외워봐. 시작. S는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내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n도 알아야 되고 a는 이미 구했으니까 넘어갈게요. 2분의 1도 알아야 되고 뭐를 알아야 돼? 공차 d를 구해야 돼요. 자, 공차 d를 구하려면 여러분 뭐만 구하면 되냐면요. 항상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만 구하면 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구하면 좋은 게 초항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항을 구하면 그 차를 계산해서 공차도 거저 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P2, Q2 두 번째 항을 구할 거다. 2분의 30 여기는 15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도 30대 2는 15대 3분 P2, Q2이다. 그러므로 30은 30에 P2, Q2이므로 P2, Q2는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두 번째 항이 1이라는 얘기는 공차 D가 몇이라는 얘기와 같습니까?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와 같이. 그럼 그냥 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S의 29는 2분의 29에다가 2A 1 되겠네요. 자, 그리고 29 빼기 1은 28에다가 공차 D는 2분의 1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하면 역시 답은 2분의 435가 나오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목표의식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자, 문제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우리 이미 배운 개념이니까 정리하자. 두 개 이상의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 A에는 공차가 D1이고 등차 수열 B에는 공차가 D2일 때 수열 AN 플러스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은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이 될 거다. 무조건 D1 플러스 D2인 등차 수열이 될 거다. 앞에서 배웠죠. 자, 이건 가볍게 배운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아래 있는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수열이 있어요. 모두 다 등차 수열이래요. 그런데 등차 수열에 첫 번째 항끼리 더하면 7이 나오고 20번째 항끼리 더하면 43이 나올 때 A1 더하기 땡땡땡 A20 더하기 B1 더하기 땡땡땡 B20 더하기 C1 더하기 땡땡땡 C20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그냥 푸는 학생이 있고 출제자 의도가 뭘까? 고민해보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 다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솔루션은 그냥 푸는 학생들의 솔루션이에요. 그냥 풉니다. 얘를 보면서 자, 얘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우선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보여야 되지. 공식이 두 종류가 있는데 초항과 마랑 할 때 혹은 초항과 공차 D 할 때 얘는 무슨 공식 써야 돼? 초항과 마랑 할 때 쓰는 공식 써야 되니까 2분의 n은 20개의 항이고 초항은 A1이고 말항은 A20이구나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다시 2분의 20에 B1 플러스 B의 20을 쓰고 다시 2분의 20에 C1 플러스 C의 20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 모두 다 10이라는 공통인수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10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면 A1 더하기 A20 더하기 B1 더하기 B의 20 더하기 C1 더하기 C의 20 나옵니다. 자, 나 여기서 A1 더하기 B1 더하기 C1 몇침을 안다? 7. A의 20 더하기 B의 20 더하기 C의 20 몇침을 안다? 43임을 안다. 그러므로 답은 몇이다? 500이다. 이렇게 그냥 막 푸는 학생도 있어. 근데 뭐 답만 내면 되지. 자,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항상 수학 문제를 보는 수학적으로 되게 탁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보면서 와,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건데 이런 조건을 주고 있네? 그래서 나는 이 조건을 어떻게 새로 재구성한다. 문제를 A1 더하기 A1 더하기 B1 더하기 C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20 더하기 BA20 더하기 CA20이라는 새로운 등차수열의 합으로 재구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큐에 와, 2분의 항수는 20이고 얘를 초항으로 보면 초항은 7이고 말항은 43이다 라고 막바로 갈 수 있겠지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풀 수도 있고요. 의도를 조금 고려해보고 풀 수도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요. 좀 심한 내용, 시중교재에 나오지 않은 심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수업 없어요. 추석이라서 추석 끝나고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과의 관계예요. 우리 수열의 합을 수학에서 줄여서 어떤 기호로 쓰지? 수열의 합은 SN이라고 쓰죠. 일반항은 AN이라고 쓰죠. 자, 도대체 이 SN과 AN 사이에는 관계,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SN이라는 녀석은 누구냐? 라고 봤더니 A1부터 시작해서 쭉 AN까지 더하는 걸 우리는 SN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칠욕하는 이 부분 있지? 박스 아니야? 나중에 S라는 글자로 바뀔 거야. 이 부분은 즉 A1부터 AN-1번째까지 합은 우리가 뭐라고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S의 n-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왜? n-1번째 합까지 더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아, S는 Sn-1 플러스 AN이구나. 그래서 이 식은 결국 정리해서 뭐라고 쓸 수 있어? 이 식을 AN에 관해 정리하면 AN은 Sn-1이다 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얘는 뭐라고? 공식이야. 정말 쉬운 공식처럼 보이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말 쉬운 공식처럼 보이는데요.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이게 공식이라는 인식을 너무 쉬워서 잘 못해. 그래서 뒤에 예외에 관한 문제가 줄줄이 나오면 손도 못 대는 친구들 되게 많아.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맨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공식의 용도라고 나와 있죠. 자, 그 공식 옆에다가 요 식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언제 사용하는 문제냐면요. 땡땡. 문제에서 SN 주고 AN 구할 때 라고 적어 놓습니다. 문제에서 SN 주고 AN 구할 때 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우리요 문제 살짝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23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23페이지에 봤더니 야, SN이 N제곱 플러스 2N일 때 AN 구해봐. SN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일 때 AN 구해봐. 뭐 이런 문제 나오죠. 맞습니까? 이처럼 문제에서 SN에 대한 정보를 주고 우리 보고 AN 구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 사용하는 이 공식 뭐라고 외워볼까? 시작! AN은 Sn-Sn-1 다시 공식이 뭐라고? AN은 Sn-Sn-1이라는 공식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개념과 관련된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